자, 먼저 급수를 보자.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 오늘은 급수, 극한과 극한, 무한급수제. 자, 먼저 알다시피 조금 체크를 해보면, 먼저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을 한번 했거든. 극한을 했을 때 수열의 극한이 그러면 극한이 일반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그 대표적인 수열의 극한은 기본성이 있었고, 그 극한이 그러면 무한 수열이 있었지. 아니 그 등비 수열, 무한 등비 수열.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을 이용하는 것이 있듯이, 오늘도 급수를 할 건데 무한급수를 하겠지. 무한급수를 배우고 나면 무한급수 안에는 무한 등비급수, 그래서 무한 등비수열이 있듯이 무한 등비급수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오냐면 개형 나와서 도형이, 도형 중에서 이 도형까지가 나오거든. 도형까지를 딱 해결하고 나야 이 도형이 실제 무한 등비급수에서 또 다음 단계 도형으로 확장이 되거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 an이 l 이렇게 쓰면 an에 대한 일반항, 그래서 a에 대한 일반항에 대해서 그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걸 저번 시간. 오늘은 요 n에 대해서 극한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수열의 극한 배우고 그 다음 급수 배우잖아. 수열에서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여러 가지 배운 다음에 수열의 합. 마찬가지로 합을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의 급수거든. 급수 자체가 합이야, 합. 시그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일단 A1부터 AA까지 하니까 맨 처음 하려는 급수는 부분합.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분합 1단계는 SM, 부분합을 구하는 게 이건 모든 수열의 무한 급수의 기본은 부분합을 구하는 게 1단계. 맨 처음에 부분합을 구해라. 1단계. 그리고 여기서 부분합을 구하는 걸 가지고 무한항의 합, 무한급수는 뭐냐? 수열의 무한항의 합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 A2, AN이 끝이 아니라 계속 가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을 표현하면 리미트 합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원래는 무한대 an 이렇게 쓰는 게 기본 첫 단계거든. 이게 무한급수의 기본이야. 그런데 이 부분을, 요 부분을 an이니까 시그마인데 요 sn을 무한대로 보내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 이 n을, 요거 n을 무한대로 보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sn을 무한대로 보내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요 단계로 딱 넘어갈 수가 있지. 시그마 요 표현을.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요 부분을 뭐라고 쓸 거냐 보면 이거 봐봐. 이거는 시그마 용법에서 앞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 요 마지막 단계는 리미트 n이 무한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요 기본 n이 1부터 무한대라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라든지 요 두 개 리미트와 시그마 우리가 정적분에서 수투 정적분에서 많이 봤을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쭉 갔어. 그렇게 해서 표현해라. 쭉 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봐봐. 밑에 내려봐. 발산각 수렴에서 조건에서 수렴 조건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했을 건데 수업 시간 했을 때 무한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1번과 2번 있는데 요 AN을 구해라. 부분합에서
SN에서 SN-를 빼면 딱 하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수렴하려면 2번 봐봐. 무한 등비, 그러니까 무한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 AN은 반드시 뭐가 돼?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전 조건 중에서 리미트 AN이 0이면 수렴과 발산을 갖지만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 돼. 우리가 무조건 또 수렴만 되는 건 아니야. 발산이 될 수도 있어. 무한대로 해서 0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수열을 나타냈을 때 N, A1을 찍어. 어디가 A1, A1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점열로 하면 일반으로 치우고 써보면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1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있겠지?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왔다가 0으로 가는 그래프나 또는 0으로 가는데 점열을 찍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그자그로 가긴 한데 계속 0으로 가는 경우 있지. 이것도 0으로 수렴하니까 A1, A2, A3, A4 이렇게 점점 찍어가지고 가는 이런 시월도 결국 수렴성을 가질 조건은 돼요. 그러니까 0으로 간다 할 때. 그래서 근데 뭐 봐봐. 발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데 0으로 수렴한데 발산한 그 합은 발산한 대표적인 게 뭐가 돼?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 무한. 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요런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AN은 n분의 1.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발산하는데 어떻게 해서 발산하지? 이거 어떻게 보이지?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n분의 1 무한급수가 발산한다. 이런 거 어떻게 발산한다고 배웠지? 이거 하나만 1분의 1, 그러니까 1, 2분의 1, 3분의 1 발산한대. 무한급수 수열당의 무한급수 배웠지? 무한급수가 이제 저기 유민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발산하는 왜 발산이야? 별수 기억을 이렇게 주면 뭐요? 몰라? 호선이는 지금 저번 시간이 수열이 극한 별체 기억을 했네. 오늘은 무한급수 두 개 연짝에서 이해돼야 돼. 이 두 개 세트를 갖고 가야 돼. 그렇잖아. 유민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뭐 세우기보다도 봐봐. 샌드위치가 기억을 하나 해봐. 뭐 예를 들어서 AN 이렇게 뭐 그걸 꼭 끄집어낸 건 아니지만 CN 있어. 우리가 수렴한 조건이 요 놈과 요 놈이 수렴하는데 같아. 그러면 이것도 수렴하지. 근데 이제 반대로 봐봐. 어떤 AN과 BN을 했는데 이걸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게 무한대가 됐어. 이게 무한대가 됐어. 그럼 이것도 무한대요? 아니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가 되겠지? 뭐가 알겠지? 그럼 자 봐봐. 이것보다 작은 놈 중에 무한대 가는 게 있냐?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야.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 그렇지? 2분의 1인데 3분의 1하고 2분의 1은 어떤 놈이 더 커? 아니 4분의 1. 이게 묶어 1 3분의 1하고 4분의 1은 그럼 어떤 놈이 더 커? 이렇게 좀 크겠지. 그러면 5분의 1하고 6분의 1하고 7분의 1하고 8분의 1을 묶어 이렇게. 그럼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이 4분의 1하고 비교해보면 3분의 1, 4분의 1하고 비교해보면 이걸 뭘로 바꿔 이제? 아니 등원대 뭘로 바꿔? 4로 바꿔. 그럼 어떠냐? 누가 더 커? 이놈이 더 크지? 뭐 더 작으니까. 그 다음 이놈은 다 뭘로 바꿔 이제? 8로 바꿔주면 되겠지? 8로 다 바꿔. 가능해? 그러면 항상 뭐가 더 커?
이 식은 이제 bn으로 생각하고 이 식을 an이면 결국 뭐가 돼? an이 bn인데 an이니까 그거랑 같겠네.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돼? 1 더하기 2분의 1 왔어? 이건 얼마야 또? 이것도 또 얼마야? 2분의 1 그렇겠지? 4분의 8분의 1이 4개 그 다음에 뭐가 돼? 그러면 또 원래는 9분의 1부터 16분의 1이 있겠지? 이건 다 뭘로 바꿔 또 16분의 1이 8개 있겠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뭘로 바꿔? 2분의 1 그러면 이건 얼마야? 무한으로 커지니까 숫자가 뭐가 돼? 무한대가 돼버리지? 1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 수열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무한등비급수가 되는데 아니 무한등비란다 무한급수가 되는데 발산하나 수련을 우리가 판독할 건 아니야. 대학교 가면 이제 1학년 때 미적분학 책을 배우면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대학교 때는 수학이 훨씬 더 쉬워. 근데도 불구하고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논하여라 밝혀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푸는 수준에 비하면 월등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거를 어려워요. 왜?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푸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밝혀라. 보여라. 그래서 이런 사고 근데 이런 사고도 기본이겠지. 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n분의 1, an이 n분의 1일 때 그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지만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자, 그리고 나중에 줄 테니까 자 넘어가자. 그래서 책에서 쭉 됐을 때 자, 첫 번째 한번 봐봅시다. 봐봐.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언젠가 또 나올 일이 있어서 봐봐. 뭐 오랜만에 모의고사에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풀기 전에 봐봐. 나중에 뭐 공통수학 1에서 그러니까 2겠지. 2에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있어. 공통수학 2에서 미안. 자, y = fx라는 그래프 함수가 있어.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그려볼게. 1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 y는 x 제곱 뭐가 될까?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y는 x의 제곱 2대쟁이 뭐 이런 기본 함수. 자 1번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뭐가 되냐? 시험장에는 이런 그래프를 주겠지. 뭐 초월함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만 절대값을 주겠지. 여기는 왜 안 해? 원래는 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뺀 게 뭐냐? 절대값의 제곱은 자기 자신과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빼버려 이걸. 그리고 이렇게 주지 않고 y는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야 나중에 적분이 됐든 뭐가 됐든 하거든. 그러면 어떤 그래프냐 이번에는 혹시 여기가 x가 양수와 음수니까 여기가 2가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여기가 2라고 2. 그러면 y축 대칭돼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면 그래서 꺾어서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 = f 절대값 x의 그래프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봐라 보면 y = x에 만나는 거 4개 뭐 이런 식으로 할때 미분을 하든 적분하든 여러 가지 함수를 여기다 짝꿍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에 따라서 절대값 y = fx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뭐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인데 어디에다 절대값 있어? y에다. 도형선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도형선 가능해. 이건 어떤 걸까? 기억이 나는가? 이거는 y는 공역이 공역이다 보니까 공역은 이게 y축이면 이놈이 y가 양수, 이놈이 y가 음수, 이 음수. 이건 x축 점이요.
이쪽 정역이 양수, 정역이 음수.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여기가 2라고 하면 그러면 중요한 거는 y가 양수일 때는 원함수니까 y가 양수 이 위에 부분은 이거 나오면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y 그러면 이 y가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해되지? 근데 y가 공역이 음수니까 밑에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더라. 어떤 그래프요? 양수인 x를 접었다니까 무슨 축 대칭이라고 하지? x축 대칭. 그래서 x축 대칭이 되는구나. 세 번째는 y의 절대값 이꼴 f 절대값 x. 그러면 뭐 이건 좀 다른 것 같지만 봐봐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y축 대칭, 이거는 x축 대칭.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려봐라 그러면 일단 1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리고 1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리고 2 이렇게. 그 1사분면 x도 양수, y도 양수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건 대칭성은 어떤 걸 먼저 해두니까 나중에 꼭 기억할게. 교환법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망가뜨려. 근데 대칭이동은 x축이든 y축이든 그 1차 변환이 같기 때문에 뭘 먼저 하고 뭘 해도 변화가 없어. 절대 변화가 없어. 그래서 결론은 이게 x축 대칭이 먼저 해도 되고 y축 대칭 해도 돼. 이거 한 다음에 할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 그래프는 드디어 y는 f. 이건 좀 대칭성이 다르지. 이거는 1번, 2번, 3번과 좀 다르게 보여. 이건 함수 봐봐. 이번에는 fx가 치역이야. 치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x축, y축은 맞는데 치역. 그러니까 fx가 양수인 것과 fx가 음수인 것. 그러면 치역을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 그리고 여기가 2니까 그래프가 요거 맞아요. 요거. 네, fx가 양수인 거 그대로 나와라. 근데 치역이 음수인 거는 요건 아까 지금 여기는 공역이 있는데 이건 치역을 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치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여기에서 fx가 음수면 y걸 마이너스 fx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왔겠지? 그거를 어떻게? 요 음수를 없애고 이게 아니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치역은 여기서만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만 나타내라. 그럼 어떤 놈이요? 당연히 이런 놈이 되겠지.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지금 구간을 요거 절대값 때 벗겨나갈 때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은 공역, 이 구간은 치역. 다르지?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함수일 때 꼭 이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절대값일 때 가끔 y에다가 절대값 붙일 때도 있고 fx에다 절대값 붙일 때가 있거든. 함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이거는 치역 범위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공역을 전체를 말하고 있구나. 다르지? 우리는 이거를 고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그림 그릴 때 엉뚱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우리가 음수값을 꺾어 올려라 이렇게 맨날 해보잖아. 네, 하지만 결국은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이건 어떤 놈이야? n은 정수니까 무시하고 절대값 x, 절대값 y니까 어떤 걸 말해? 이 1번부터 4번 중에 뭘 물어보고 있어 질문이? 3번이다 말이야. 어? 그러면 3번이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림이 글씨 밑에 무시하고 그러면 원함수가 이 모든 거의 원함수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 n 플러스 1 x 원함수 더하기 y 있고 n명 n y는 1. 그럼 x절편이 얼마야? n 플러스 x절편이 좀 더 작겠지. n 플러스 1분의 1 이해된가? y절편은 얼마야? x니까 n분의 1이지. n분의 1이 더 크겠지.
이건 하나 더 하니까 작아지겠지. 그러면 1, 4분면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안 돼. 이렇게 되겠니?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거를 좌우로 마이너스 n분의 1 여기가 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하시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둘러싸인 넓이를 이 도형으로 넓이를 SN. 뭐 기본적으로 밑변 높이 2분의 2지. 그래서 요 놈의 2배. 그래서 넓이는 n 플러스 1분의 2. 이놈 곱하기 이놈의 2분의 1이 했으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의 2배 2, 요거의 2배 2의 2분의 1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SN은 이렇게.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가리기식 떠올리세요. 이거 가리고 0면 얼마? n분의 2. 이거 가리고 n분의 0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냐? 그래서 결국은 시가하면 축차 대비해서 무한대로 보내고 요놈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답을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지? 이건 어렵지 않아. 다만 요 개형을 칠 때 요거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4개의 그래프는 뭐 기본으로 보여줬지만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뭐 기본을 출시했으니까 1번, 2번 중에 3개 중에 하나씩만 해보고 넘어갈게. 그래도 그래프가 1번이 좋네. 1번 쉬운 거니까 시작해볼까? 치워도 되나? 다 구한 사람은 넘어가도 되고. 자, 무한급수에서 치환이 시간 좀 쉽다가는 좀 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에 충실하듯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 다 나왔어? 맞지? 이 Q가 문제는 알잖아. X를 넘지 않는 최대정수, 가우정수 기억나? 혹시 이건 또 X를 넘지 않는. 그럼 X 이건 실수잖아. N제곱 플러스 1 실수제. 그럼 이 실수를 넘지 않는 최대정수는 어떤 놈이야? 뉴트니까. 샌드위치 항상 생각해. 루트 n제곱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사이니까 이거는 n, 이거는 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대로 그러니까 가우스 씌우면 루트 n제곱 플러스 2는 무엇보다 크고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니 결국 뭘로 결정돼?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그냥 씌울까? 루트 n제곱 플러스 2는 n으로 가네. 그래서 모두 다 n으로 가. 이것도 n, 이것도 n. 그러면 A1은 얼마로 가냐? 1로 가겠네. A2는 2로 가고. 그래서 본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 부분합 SN을 말하고 있지. 이 자체가 SN n의 제곱분의 1. 이거 n에다 1이면 1이니까 2 n까지 합. 이건 어떻게 돼? 2분의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자,
n제곱이니까 2n제곱 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하나 없어지고 최고점 계수로 하면 되겠지. 무한대분은 무한대니까 수렴하니까 뭘로 수렴하냐? 2분의 1. 답 2분의 1 나오겠지. 그렇게 계산 간단하게 금방 나와이. 자, 또 넘기면 두 번째 중에 자 2번 연습 문제 2번을 또 도전해볼까? 연습 문제 2번 오기록 천천히 하면 나와이 단계별로 가는 거야. 여기서 교차점이라는 거는 교차점은 뭘 만들게 여기 뭐 나중에 여기 있네. 모두 다 x, y가 모두 중수인 점을 교차점이라 해. 나왔어? 얼마? 60a는 얼마냐? 30이냐? 알파. 요 극한값이 얼마 나와? 극한값이 2분의 1 나오지 않아? 이거 30 아니야? 어떻게 해서 나 사선식 해도 되고 좌우 대칭이니까 요 넓이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 해도 되고 이 길이가 k 요것도 k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그림을 그렸지만 근데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 무슨 식이냐? 사선식이지. k, 2k고 그러면 넓이 sk는 어떻게 써? 가장 빠르게 1에 쓰고 0,0 k, 2k 그다음 2k, k 0,0이니까 답은 얼마 나와? 바로 2분의 1 1하면 절대값이니까 이거 롬이라고 해가지고 절대값 하나 더 짝대기 해줘야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2랑 k 제곱 마이너스니까 얼마? 3k의 제곱. 암산해도 되고 충분히. 그럼 여기다 시그마 k 하나.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얼마냐? 6분의 n 플러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 중에 자 그럼 k 세제곱은 나중에 한 번 더 써보면 k 세제곱은 얼마냐? 세제곱까지 자주 나와니 4분의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혹시 이제 모르면 또 알면 더 좋으니까 k가 1부터 n까지 k의 4제곱은 이거 제곱 세제곱 무조건 습득하고 있지. 뭐 얼마냐? 알아? 4제곱은 나온 적 있나? 한 번만 30 n 플러스 1 2n 플러스 이거 비슷하지? 그대로 갖다가 쓴 것 같아.
요것도 사실은 시그마 K를 갖다 쓰는 느낌이잖아. 요거 2분의 n 플러스 1이 적어보고 이거 얼마 더 써요 여기다 3n제곱 3n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 그림만 그렇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바로 연산할 수 있지. 교대급수는 많은 급수의 첫 단계인데 뭐 교대급수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뭐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이야기하지. 내용은 아까도 말대로 이런 것들을 발산, 수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같은 경우는 좌우로 뭘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뭐 배운 적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발산과 수렴이 달라지지. 그래서 나중에 이 수렴성에 대해서는 조사인데 시험에 나오지 않은지만 문제에서는 가끔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 자, 물어보는 것 때문에 한번 봐보자. 봐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그러니까 교과가 되었는데 문제 질문은 이게 교대급수다라고 질문하진 않고 질문 자체가 마이너스 1에 n 요거 좀 안 보이긴 한데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an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an을 부분합 sn까지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을 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면 sn은 사실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1에 0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 마이너스 1에 2니까 1 마이너스 1에 2 여기다 n이니까 마이너스 1에 n-1까지 넣으라 이 말이거든. n-1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모든 수 0은 0이니까 0 마이너스 0이란다. 모든 수 0은 1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1 점점점 하면 이렇게 묶으면 0이니까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1과 뭘로 돼? 묶으면 1 이렇게 묶으면 그러니까 0과 1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수렴한 걸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 이 1번 자체는 0과 1이니까 진동이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부분합에 맞는 성질을 해라. 요건 어떻게 되냐? 요거 봐봐. n분의 1이니까 써. 여기 이제 n은 1이니까 여기 아까 좀 읽으면 1분의 0, 그러니까 1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3분의 1이고 플러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구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SN이네. 아니다. 그럼 달라지는데 SN이니까 1일 때 그러면 n분의 1일 때는 1만 나오니까 1분의 1이고 1이고 2일 때는 두 개 하나 더 하겠으니까 2분의 0이고 3일 때는 3분의 1이고 0이 1, 0이 반복되네. 4분의 0이고 5분의 1이고 이렇게 되네. 써.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합은 분자는 1인데 분모는 무한히 커지지. 뭐의 합이야? 홀수의 역수니까 이게 n분의 1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수렴하냐 발산하냐 물어보는데 발산, 수렴, 0 수렴한데 그러니까 리미트 n이니까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 n분의 sn 그러면 결국은 모든 합이라고 안 했으니까 컴마로 하자. 잘못 썼다. 컴마로 해야 되겠다. 컴마로 해야 되네. 그래서 요 짝수로 끝날 때 n이 짝수일 때는 0으로 가고 n이 홀수일 때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것도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짝수일 때도 0으로 가고 짝수일 때 다 0이잖니. n이 짝수일 때
오케이.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뭐 해봤자 무한대분의 1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n분의 sn 부분합으로 나타나는 이 자체의 극한. 그건 짝수일 때도 0, 홀수일 때도 0이니까 뭘로 수렴해? 0. 그래서 2번 답은 0으로 수렴한다. 명확히 해야 돼. 3번은 이것은 뭐가 되냐? 일반항. 이거를 PN이라고 또 잡아보자. P1은 얼마? 1분의 S1. B2는 얼마? 2분의 S2. 그럼 이거는 1분의 S1이 얼마였어? 아까도 0이었지? S2는 1 더하기 2분의 0 더하기 S1은 0, S2는 1. S2는 아까 좀 어떻게 했어? 1 더하기 그러니까 0. 뭐요? 계속 그렇게 되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보자. P3는 3분의 S1 더하기 미안. B2는 S1 더하기 S2 해야 되지. 잘못 썼지. 그 다음에 3분의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그럼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또 1. 요건 그럼 요거 1이어야 되는데. 미안. 1이고 요거는 0이고 요건 3분의 1이고 P4는 그러면 또 0인가? 4분의 S1, S2, S3, S4 얼마? 4분의 0에서 2. 자 그러면 짝수는 또 0으로 가네. 짝수는 0으로 가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합으로 표현해라. 자 그러면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지? 미안. 이것도 1 아니야? 이게 S1이 미안 잘못했네. S1이 1, S2는 0. 그러니까 1 더하기 0 잘못 썼네. 이거 잘못 썼어. 1 더하기 0 더하기 1. 잘못 썼어. 3분의 2예요. 이거 얼마? 2분의 1 잘못 썼네. 이거 얼마? 4분의 S1은 0, 1, S2는 0, S3는 1, S4는 0, 그래서 2. 그럼 B5는 5분의 3. 그럼 2씩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 B6은 6분의 3. 그래서 자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짝수와 홀수를 한번 조사해보면 짝수와 홀수를 조사해보자. 홀수는 어떻게 커지고 있나? 홀수는 1분의 1, 3분의 2 뭘로 커지고 있어? 5분의 3 맞냐? 홀수 이렇게 커지고 있지. 짝수는 어떻게 커지고 있냐? 2분의 1, 4분의 2 짝수 그저 4분의 2니까 또 약분하면 2분의 1이지. 이해되지? 그 다음 6분의 3도 커져주니까 또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그러면 짝수의 무한대는 얼마야? 이걸 무한대로 가도 2분의 1이지. 네. 그래서 짝수의 극한값은 얼마야? 2분의 1이. 만약에 수렴하려면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게 n이고 n번째는 2n 1이니까 2n-1인가? 네. 왜냐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니까 n번째는 2n-1 이해되지? 그럼 이것도 무한대로 보내면 뭘로 수렴해? 이게 pn의 한 종류. 홀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뭘로 수렴하냐? 2분의 1로 가냐? 이해되지? 그래서 짝수 번째도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1. 홀수 번째, 아니 바뀌었네. 그냥 짝수 번째도 2분의 1. 홀수 번째도 2분의 1로 수렴하니 이 3번은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은 이것도 된다. 이해되지? 네. 그래서 평가행 이런 거 나오면 교대급수는 자 결론 교대급수는 어떤 것이 포인트야? 짝수 번째, 홀수 번째는 진동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대급수 이런 것들은 뭐 말은 교대급수를 안 해. 근데 이제 n을 넣었을 때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의 규칙이 다르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를 비교해가지고 따로 구한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수렴, 다르게 나오는 발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모의고사는 그 심심치 않게 나와니 그거 체크해보고. 그러면 유사 2번은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볼까? 나왔어. 짝수번 짝수번째가 달라지나? 유사 2번 그랬어? 한번 시도해볼까? 쉽게 짝수번째는 다 뭘로 나오지? 근데 이건 또 합으로 됐니? 이거 보니까 극한이 아니네. 무한급수네. 또 8번 하려면 무한등비급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7번 잠깐만 8번 하려면 봐봐.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먼저 할게. 무한 등비급수 뒷장에서 배웠지? 거기까지해서 그래도 무한 등비급수를 배웠으니까 무한 등비급수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또 구분하기 필요해. A1, A2, AN. 자, 이거를 무한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 SN 무한급수. 그런데 이때 특히 AN이 A, R에 N-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합이 SN은 어떻게 될까? 뭐 1-R분의 A 뭐 초항이 A니까 그 다음에 A 초항 그 다음에 뭐가 가로 열고 1-R에 N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지? 단 여기는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런데 1이 아닌 상태에서만 또 따지다 보니까 1이면 뭐가 돼버려? 0이니까 다른 식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려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는 다 상수니까 문제없고 이것만 조사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공비가 r인 등비수를 구해라 그러면 요 놈을 조사해라. 이걸 조사하라는 말은 똑같아. 여기다 리미트 n을 붙일 거거든. 조사해라. 조사.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극한. 당연히 r n제곱은 뭐요? 분모가 월등하게 크니까 다 0으로 가겠지. 그러면 해석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 SN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 극한값 1이 정해고 이건 1-R 그냥 나올 것이고 여기는 A인데 1이 전개하고 1이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1이 전개하고 요 놈은 뭘로 가? 0으로 가겠니? 뭐만 나와? A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조사해보니 그럼 여기서는 공비가 중요한데 요거는 스칼라 값이고 아까 이제 수열을 조사하면 좀 뭐가 나오겠지. 두 번째 R이 1이면 뭘로 조사해야 돼? 여기는 이게 얘기니까 여기를 조사하면 안 되지. 따로 이걸로 조사하면 안 되고 여기다 하면 A1도 A고 A2도 A고 그러니 리미트 n이 뭐 R에 n 해봤자 이건 1이니까 뭐 의미가 없고 이거는 여기다 조사해야 되니까 결국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SN은 A 무한이야. 이건 그거는 수렴의 발산이야? 발산이다. 그러니까 뭐 조사할 필요는 없겠네. R이 -1 여기는 여기다 조사해야 되겠지. 그러면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 -1의 n제곱 무엇이야? 1일 때와 같은처럼 뭐가 나와? -1로 나오니까 좌우로 나오면 진동이라고 그러지. 진동은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 SN은 조사할 필요 또 없다? 없다. 이거 진동이란다. 진동은 뭐야? 발산이겠지. 당연히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무한대로 가니까 리미트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 R에는 무한대니 그 무한대는 뭐가 돼? 또 발산이네.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또 조사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 등비 수열이 있듯이 이것도 무한 등비 부수인데 특별하게 무한 등비 부수는 요 R이 1다 마이너스 1조차도 전부 다 버리고 뭐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1도 버리고 유일하게 절대값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걸 n이 무한대니까 AN이라고 보면 첫 번째가 1려면 0, 0, 첫 번째가 1이요. 그 다음에 2여면 3분의 2의 제곱, 3여면 이거 홀수니까 날아간다는 얘기. 4여면 4여면 3분의 2의 4제곱, 또 0, 3분의 2의 6제곱 이렇게 간다 이 말이지. 그것들의 합, 부분합이 SN. 합 3분의 2의 N제곱. 근데 잘 보면 요 부분이 짝수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항으로 뜨면 초항 얼마씩 곱하고 있어? 3분의 2 제곱시가 돼. 그러니까 A가 뭐가 돼버리냐면 3분의 2의 제곱이 A가 돼버리고 R은 얼마냐? 9분의 4 하자.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니까 0보다 크니까 결론은 공비가 요 도동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1 마이너스 R 9분의 4분의 초항 얼마? 9분의 4 이렇게 쓰면 된다. 간단하지? 그래서 여기서 답을 써보라 그러면 그 부분의 답은 상수로 될 것 같다. 몇 번이지? 8번? 자, 넘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5분의 4 넘어가. 무한정비수 이런 것들이 한번 유형도 찾을 줄 알아야 돼. 하나만 해봐. 오미법으로 하나만 3개 중에 찾는 훈련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연습문항 3번이지. 연습문항 3번을 한번 오미법으로 쳐다볼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로그의 성질이니까 찾아봐라. 뭐야? 뭐야?
나왔어? 얼마? 다 나오냐? 나와 안 나와? 답 얼마? 다 되냐? 자, 여기 3분의 16이니까 여기다 n 곱하니까 3분의 16 됐고 18 됐고 3 됐고 반복되지? 여기 규칙을 찾으니까 반복된다. 쉬워이? 그래서 한번 쳐보라고 했으니까 자, 한 장 넘기고 이렇게 써보면 구해보니까 바로 나오더니 그래서 구해보니까 결국은 뭐야? 2, 3, 3분의 1이 반복돼. 3n이니까 3개짜리가 n개 나오겠지. 그래서 산수에서 쉽게 무한등비급수라고 해봤자 결국은 교대급수처럼 뭐 뿔마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된 모양이 똑같이 나오면 그것도 교대급수. 자, 무한등비급수 했으니까 여기 요거는 그냥 금방 전 수령을 했었던 거 다 정리하면 쭉 되면 되고 쭉 보시면 되고 공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면 되는 거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자주는 아닌데 여기 봐봐 n을 m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 이렇게 쓰자 n을 m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써 이렇게 그래서 R은 0보다 크나 같고 B보다 작고 M보다 작다. 이게 이 자연수를 M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전체를 이때 이 N과 N은 총수고 자연수라겠네. N과 N은 자연수고 이때 Q하고 R은 정수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럼 M으로 나눠. 그럼 M으로 나누면 M분의 N Q 플러스 M분의 R. M분의 R은 뭐가 되냐면 0보다 큰 거 같고 M으로 나누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가수야. 0. 얼마처럼. 그러면 여기다 이 몫을 이걸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안 되고 요거만 나오고 싶어. 요거만. 그럼 나오는 기호가 뭐냐? 여기다 어떤 장치를 하면 Q만 딱 나올 거냐? 이게 질문이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사라지고 이것만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이걸 넣지 않는 최대 정수 기호 있지? 가우스 기호. 자배고변에 n분의 1 가우스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q 플러스 n분의 r인데 당연히 n분의 r이 0. 얼마나 영향을 안 미치잖아. 우리가 직접 그래서 뭘로 나와? q는 나와 안 나와? q는 나오겠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몫을 어떻게 뜬금없이 가우스 x를 넣지 않는 최대 정수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서 뜬금없이 나왔냐라고 물어볼 때 이런 부분의 정수로부터 요 기호에서 요 놈을 안 나오고 요 놈만 나오게 하는 기호가 뭐가 있냐?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Q가 그러면 봐봐. R은 그러면 R은 N 마이너스 MQ야. 그러잖아. 근데 Q 대신에 오늘 이걸 썼으니 N 마이너스 N이야. N분의 무엇이? 아니. 우리는 R을 뭐라고 읽어? 여기서 목과 나머지라고 읽어. 나머지를 뭐를 해석해봐라. N 마이너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FN이 N을 10 가우정수 10분의 N. 그럼 읽어봐라.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 FN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0, 1, 2 총수니까 9까지. 그래서 n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FN 나머지로서는 0부터 2를 자리 숫자. 3으로 나누면 0, 1, 2 3으로 나눈 나머지. PK는 P의 K제곱으로 나누는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시작과 끝인데 결국은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질문 요새 m과 n이라는 두 자연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 로그에서 많이 나오지? 자, 질문은 근데 이 가우스는 이 로그 이 상형 뭐예요? 상형 로그와 통칭이 그래서 상형 로그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질문 하나만 던지지. 우리 공통수업 대수 끝났잖아. 질문. 내가 질문하지. 로그인은 얼마야? 아니 로그인 상형 로그니까 10을 제곱했지. 얼마? 0.3010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혹시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야? 물어보니까 로그인은 0.3010이야. 어떤 의미야? 그래. 그걸 알고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꼴 뭐야? 10에 0.3010이냐 이 말이야.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수를 2에 5 이거를 10에 몇 제곱 이걸 알면은 이 수가 어떻게 큰지 어떻게 작은지 2에 2004 이렇게 작은 수든 큰 수든 이게 10에 어떤 수인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데 이걸 못해? 여기다 5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여기다 5 하면 결국은 이 값에다가 10에 5 하면 0.3010에다 뭐 한다는 얘기가 같아. 뭐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2에다 5에 하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게 1점 얼마 될 거 아니야? 5, 3, 15니까 1점 얼마. 그럼 종수 얼마니까 1점 얼마잖아? 그럼 10보다는 10의 2보다는 작고 10의 1보다 큰 거 아니야? 5, 3, 이해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몇 자리 종수야 이게? 두 자리가 아니야.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자리로 계산해서 16, 32 이렇게 쓰고져 32 이게 아니라 두 자리 종수야. 그럼 이거는 몇 자리 종수야?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니까 요 부분이 종수와 가수. 그래서 이 상형 로그를 하는 이유는 뭐 여기 상형 로그가 밑이 없어. 밑이 없는 건 12쟁이. 그래서 상형 로그를 바꾸는 거는 그러면 3은 얼마야? 10에 0.477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숫자에서 뭘 곱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떤 숫자가 크든 작든 자릿수가 어떻게 되든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형록으로 바꾸는 과정은 이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다. 자, 봐봐. 양의 소수 부분과 양의 소수 부분을 갖다. 그러면 두 지표와 가수 중에 두 개 뭐가 같다는 얘기야? 지표가 같다는 거예요? 중수가 같다는 거야? 지표가 같다는 거 아니야? 아, 가수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일든 결국 큰 거에서 작은 항의 양수의 모든 수율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든 뭐 양의 정수가 상관없겠네? AN에? 자, 그럼 빼면 더하면 안 되지. 뭐가 같다겠습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뭐야? 모든 실수는 n 플러스 알파야. 로그도 똑같다니까? 로그를 실수 이 x로 보는 거야. 그래서 x로 오면 n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같대. 두 개가. 그러면 요거는 이 로그 a는 n 플러스 알파고 로그 an 플러스 n이 아니야? 이거는 n 플러스 알파니까 빼면 뭐 새로운 값 k 값이 나오는 정수 모르는 정수값이 나오겠지?
종수까지 고민하면 안 돼. 그래서 실수, 이것도 실수, 이놈도 실수. 그런 실수. 이 x가 로그 an이야. 이때 x는 로그 an 플러스 1. 정리하면 뭐가 되냐? 로그 얼마? an 플러스 1분의 an 됐냐? 됐고 계산 좀 따고 뭐가 있어 또 그다음? 두 번째가 딱 알아서 나와버리네. an 플러스 1 이것이 뭐가 돼? k라고 했으니까 10의 k니까 이게 10의 k. 그래서 10의 k. k라고 하니까 화살표야지. 요 놈은 10의 k. 이게 뭐가 같아? 10의 제곱. 그럼 이건 뭐가 같아? 10의 0제곱. 인 k가 중수로 있으니까 딱 하나로 끝내. k는 뭐가 없어? 1. 1이지. 그럼 차가 얼마야? 1밖에 안 나지. 이게 중수가 3이면 이거는 2, 5이면 4 이렇게 차가 1로 는다. 자, 그래서 결론은 AN은 얼마야? AN은 1이니까 그러면 10이니까 AN은 10에 AN 플러스 1. AN 그럼 공비가 얼마야? 초항은 얼마나 되냐? 초항은 모르지? 공비가 얼마냐? 10분의 1이네. R. 이해되냐? 오케이? A. 자, 무한등비급수 1-R분의 1-R 10 얼마? 10분의 1 A. 답이 얼마? 500. 답은 계산하면 되겠니? 나가면 되겠지? 자, 유사문항 2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서 나온 문제지? 우리가 무한등비급수하면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뭐야? 올리학계. 이걸 올리학계라고 해. 무한등비급수. 그래서 무한급수 말고 등비수열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등비급수. 무한의 올리학계. 별표 치고 14번
나왔어? 나온 사람? 자, 다음 사람. 답은 24억 정도. 아직 안 났어?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고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원리합계가 돼야 된다. 뭐 충분히 예측이 되는 문제고. 원리합계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원금에 대해서 뭐 기수불 기말분은 근데 이제 기수불만 알면 되겠지. 기수불은 원금 대비 뭐 원금 대비가 아니라 원금 대비는 기말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고 전월 대비라고 해. 전년 또는 월. 그러니까 이자가 바로 전 단계에서 붙여서 넣는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자가 어떻게 되냐? 뭐 이익금, 뭐 이자, 뭐 할 것 없이 이익, 뭐 불어나는 거. 불어나는 게 뭐 매년 초에 기금인데 그 기금의 현재 가구가 전월 대비에 이자를 붙여라 이 말이지. 그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첫 번째 14억을 쓰기 좀 그래서 14억을 A라고 해. 나중에 계산 나중에 합시다. A 기금을 연초에 기금해서 이자 이 은행이 20% 이익을 준대. 뭐 그런 이익이 뭐 은행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말에는 A에 1.2가 있어. A 곱하기 1.2가 생겼겠죠 은행이 또는 내 통장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익이. 근데 0.4는 장학금으로 출해. 그리고 0.6은 다시 또 통장에 또 재분배 또 투자해. 근데 매년 똑같은 이익을 낸대. 자 주목. 여기까지 나왔어야 돼. 그러면 장학금의 뭐예요? 문제에서 매년 이와 같은 방법을 실시한 계획일 때 장학금의 총액은 그럼 이게 됐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장학금이 이놈이야. A 곱하기 1.2 곱하기 0.4. 그럼 두 번째 장학금 언제 나오냐? 이 금액에다가 일단 0.64니까 0.6이 남은 거지. 그걸 또 전월 대비 이게 기수불이야. 또 묵혀서 한다. 또 투자했더니 얼마 나와? 또 1.2가 돼야 되지. 1.2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왜? 뭔 말이요? 여기다가 1 더하기 0.1을 하라 말이야.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 이게 기수불의 특징이야, 기수불. 기수불 모르면 안 돼.
구성이 기습을 알아볼라. 까먹었어. 건이는 알고 있고 유민이는 뭔 말이야? 첫째 원금이 A면 이를 한다고 해는 A 더하기 AR 아니야 이자가. 네. A의 꾸면 뭐요? A1 플러스 R이라고 한다고 해는 그럼 두 다구에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두 다구에는 이거에 대한 이자를 붙여라는 거니까 이건 원금 대비 전월 대비. 그럼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이래. 여기다가 A1 플러스 R에다 이자를 붙이래. 이게 100원이야. 근데 이자가 10%야. 그럼 10원이 붙어있으면 110원이지. 네. 그러면 110원에다가 또 이자가 얼마? 10%니까 얼마? 110원에 11원이 붙었겠지? 네. 그러니까 121원이 됐겠지? 이게 11원. 이게 110원. 그럼 얼마나? 121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다음에 11의 제곱. 121.21. 그렇게 된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장학금 얼마야? 여기다가 뭐만 더 붙이고 있어? 0.6하고 1.2가 더 붙어 있겠지? 고정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건 0.4, A의 1.2. 그러니 남은 금액은 또 얼마야? 0.6에다 요거에 또 0.6이니까 지우고 제곱이 되겠지? 이러니 그 다음에도 얼마야? 요거에다가 뭐가 돼? 1.4가 1.2가 붙어 안 붙어? 그래서 1.2와 뭐야? 공비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커지는 금액이 이 원금에서 뭐가 남냐? 있는 생겨 안 생겨? 늘어나고 있지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장학금이 이거 봐봐. 없는 게 0.6 그다음에 생기는 게 1.2야. 없는 거 하나 늘지. 알겠니? 그 공비가 얼마야? 1.2 곱하기 0.6. 초항이 얼마야? A 1.2 곱하기 0.4. 이건 계산해야 되겠지? 저 분모 문제에 100 곱해버려. 싹 100 곱해서 100에서 얼마? 12 곱하기 6. 100 곱하면 12하고 딱딱딱 계산하면 나옵니다. 24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면 14억이 되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 것 같지만 어떻게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다면 자 넘어갈게요. 유사 문항 넘어가고 그 다음 교과서 심화해서 한 문제 정도 찍어서 연습 문제 2번 쉬워. 천천히 풀면은 충분히 다.
뭐야? 왜 갑자기 그래? 벌써야? 역시 그러잖아. 나왔어? 네. 2분의 1이라면 안 되네. 나온 사람 얼마냐? 답 얼마? 이거하고 화장실 얼른 갖고 오자. 자, 적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 이거 나오네. 요거는 1, 요놈은 2분의 1, 요건 2분의 1의 제곱, 뭐 무한,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주고 있지. 등비수열로 주고 있다. 그러면 A1은 여기를 x1, 2분의 2, 여기 뭐 1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x1분의 y1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뭐 답은 그 다음에 A2는 뭐야? 그러면 요 놈의 x, 좌표가 x2가 되면 x2분의 y2. 그러면 a는 xn분의 yn인데 재밌는 게 xn은 다 더하면 1, 2분의 1 무한, 그러니까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고yn은 뭐냐? 그냥 2분의 1의 n-1이죠. y는 합이 아니라 줄고 있으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 2n의 결론은 2분의 1에 n-1에다가 요거 곱해라고 2분의, 요건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하나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긴 1-2분의 1의 n제곱. 요거는 1에 가면 약분돼서 2분의 1이 약분돼 안 돼. 그래서 정리되면 뭘로 막아? 요거 약분돼 됐다. 2분의 1의 n으로. 이해되지? 무한대로 가면 뭘로 줄이면 0으로 가지? 답은 얼마? 1. 그래서 결론은 이걸 다 했을 때 AN에다 EN은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발산이야. 근데 0으로 수렴하구나. 요거 자체는 0으로 수렴하네. 0으로 수렴할 때 EN에서 답은 1로 간다. 화제식 설명 할까? 하나 마지막 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도형이야. 이제 도형. 제일 많이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치네. 6회 좀 하고 바로 넘어가고. 무한국수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숙제는 좀 한 번씩 받아요. 화장실은 한 번씩 갔다 오자. 숙제 줘.